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아주 멋진 무기,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무기는 특히 세계 시장에서 특히 인도에서 지금 인도가 350대의 경전차 도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K21 105mm 버전하고 강력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그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테고리는 바로 기갑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경전차라고 해놨지만 러시아에서는 이걸 대전차 자주포라고 해요. 대전차 자주포. 그래서 낙하산 투하 가능한 공수전차 러시아의 2S25 스프룻 SD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걸로도 화력이 부족하다고 강력한 공수전차를 원했던 러시아입니다. 1980년대 초반인데요. 러시아는 다양한 형상의 또 유형의 장갑차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러시아 장갑차 보면 헷갈리죠? BTR 시리즈도 있고 BMP 시리즈도 있고 BMD 시리즈도 있고 PT 시리즈도 있고 막 그래요. PT는 이제 수륙양용 장갑차, 수륙양용 전차. 그리고 이제 BMD는 공수전차, BMD 1, 2, 3 나가면 좀 더 공수 가능한 공수전차. 그리고 BMP 1, 2, 3, BMP는 그냥 보병전투 장갑차. 그리고 이제 BTR은 차량용 장갑차. 뭐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무튼 뭐 다양한 유형의 워낙 육군 강국이 대국이다 보니까 다양한 유형의 장갑차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러시아는 공수전차로 공수 장갑차도 사실은 BMD 시리즈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제 BMD3까지 나와 있던 시절이었는데 BMD3까지는 이렇게 30mm 기관포를 주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 입장에서 야, 적지 한복판에서 작전하는데 적 전차가 오면은 적 전차하고 교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30mm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전차포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BMD가 BMD4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BMD4는 100mm 주포였지만 그게 이제 BMP3처럼 저하포였습니다. 저하포다 보니까 당연히 포구 초속이 느리니까 그 저하포 포탄으로는 적 전차하고 교전을 할 수가 없죠. 그건 뭐 보병 살상용 뭐 이런 용도로만 쓰는 것이죠. 우리 한국 육군에 있는 BMP3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공수가 가능하고 공수부대의 화력 지원을 제대로 하면서 방어부대의 전차가 왔을 때 전차하고도 싸울 수 있는 그런 공수전차가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차포를 달아라. 소련 공수군의 황당한 요구가 1985년에 있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님이 볼고그라드 제9 포병 공장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자, 국방부가 미제놈들이 이번에 M551 대체할 차세대 공수전차 만든다고 하더라. 우리도 비슷한 거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미국은 당시 월남전부터 사용을 했던 M551 쉐리단 전차, 그 쉐리단 공수전차를 대체한 M8 전차를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쉐리단 전차 막 낙하산에 띄워서 막 던지고 하는 거 보니까 부러웠는데 야, 저 돈 많은 미국이 저 쉐리단을 능가하는 새로운 전차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겁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필요해 라고 이제 소요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9 포병 공장이 아니 지금 쓰는 BMD 시리즈 공수장갑차죠. 시리즈도 충분히 강력한데 아니 여기서 또 뭘 만든다는 겁니까?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점점점 이렇게 되니까 국방부가 야,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니야. 100mm 저하포는 일반 포탄으로는 대전차 교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일반 탄도 쏘면서 공수, 수륙, 양용 다 되는 물건 내놔. 이렇게 됐어요. 이제 BMD4 같은 경우에는 100mm 저하포를 장착을 하지만 이 100mm 저하포의 일반 탄인 고폭탄 가지고 적 전차를 깨트릴 수 없으니까 이 대전차 미사일을 넣어야 되죠. 미사일 비싸지 않습니까? 경제 어려운데. 그래서 야, 그러니까 경제 어려우니까 그냥 포탄으로 전차 깨트릴 수 있는 거 갖고 와. 그리고 이제 유럽 평원 지역에 강이 워낙 많으니까 기동하면서 이제 공수부대 딱 공수하고는 이제 기동하면서 강동 그냥 공병부대 없이 알아서 그냥 수륙 도와할 수 있는 먼저 그런 거 완전 다재다능한 거 만들어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병 공장이 아니 동지 125mm 활강포가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어떻게 공수되는 가벼운 차체에 그런 거포를 싣습니까? 서스펜션이 받아주지 못할 텐데요. 국방부가 그러니까 새로 개발하는 거 아니야. 만들기만 해. 동무는 영웅되는 거야. 우리 붉은 군대 PT76, BMP, BMD 모조리 그걸로 바꿔줄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 포병 공장님이 도저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점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전투 차량 전부 저희 제품으로 바꿔주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볼고그라드 제9 포병 공장은 당시 이제 포병 공장이었지만 이 지금 뭐 공수전차인데 왜 포병에서 만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전차 자주포입니다. 대전차포예요. 근데 이제 셀프로 움직이니까 자주포죠. 대전차 자주포. 그래서 포병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볼고그라드 제9 포병 공장은 이제 자본주의화 돼가지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볼고그라드 트랙트 플랜트라고 이름을 바꾸었고 그렇게 해서 농기구도 생산하고 그리고 이제 BMD 시리즈는 여전히 만들고 있고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 볼고그라드 제9 포병 공장에서 한 1960년대쯤에 자신들이 새로 한번 개발했던 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바로 오비젝트 934 라는 게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 수상 도하 가능하면서 포도 100mm 포를 달았고 한 이런 거 있었는데 러시아군에서 소련군에서 당시 채택을 안 했어요. 그냥 사장된 거예요. 이 오비젝트 934하고 그리고 이제 BMD3의 기술을 응용해서 설계를 시작합니다. 저 오비젝트 934 이거 현대식으로 응용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괴물입니다. 2S25 스프루트 SD 1989년도에 나왔는데 스프루트는 문어, 괴물 문어, 뭐 크라켄 같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긴 것도 좀 그럴싸하게 생겼어요. 근데 딱 보시다시피 차체 이 하부는 딱 봐도 그냥 BMD 장갑차처럼 또 BMP 장갑차처럼 굉장히 작은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체는 좀 부실하게 생겼습니다. 전차라고 하면 모름지기 궤도가 그냥 넓적하게 해가지고 무게를 제대로 받쳐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공수 가능한 전차가 되어야 보니까 무게가 가벼워야 되죠. 그래서 아주 경량화시킨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체에 비해서 상체, 즉 포탑은 125mm 활강포를 갖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포탑을 갖다 붙였죠. 이렇게 해서 저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러면 대량 생산할까요? 이러니까 이제 당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야 지금 나라 망하는 거 안 보여? 배째 돈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소련이 아시다시피 1991년에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89년도에 이걸 만들었으니 이게 뭐 제대로 대량 양산될 리가 없죠. 그래서 다 만들었더니 스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산 못하고 그냥 소련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 망해버렸어요. 끝! 그런데 이 형님이 이제 러시아를 집권하게 됐죠. 그래서 이 형님이 집권하고 나서 천연가스, 석유 이런 거 마구마구 퍼가지고 유로에다 막 팔았습니다. 돈을 막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 좀 만지게 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우리가 군사 강국 정말 이 양극 체제였는데 지금 중국에게도 추월당할 위기에 있고 이거 뭐한 짓이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군사력 재건하자. 그래서 과거 소련 시절에 만들었다가 막판에 폐기된 것들 다 갖고 와봐. 해가지고 이제 쫙 펼쳐놓고 봅니다. 이거 해. 하는 와중에 그래 이거 좋네 이것도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래 형이야 그때 그 공수전차 그거 좀 가져와봐 해가지고 이거 다시 생산해. 이거 좋아. 우리 공수부대 아주 파워업 시켜줘야 돼. 미국 놈들은 AC-130 막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하늘에서 공수부대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AC-130 같은 거 없으니까 이거라도 있어야지. 이거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현대화 개량해서 만들었어요. 전투 중량 18톤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7.08m, 폭은 3.15m, 승무원은 3명이고요. 당연히 전차다 보니까 보병은 탑승하지 않습니다. 승무원만 탑니다. 그리고 최대 속도는 시속 70km, 수상 주행 속도는 10km. 그리고 무장은 이 기존에 당시 러시아군이 쓰던 T-70이나 T-90은 2A46이라고 하는 모델 이름의 활강포입니다. 그거와는 다르게 2A75M이라는 고압 저반동포를 씁니다. 이 2A75M은 125mm 활강포이면서 고압포기는 하지만 반동을 아주 극단적으로 줄여가지고 이런 조그만 차체에서도 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괜찮은 포예요. 그리고 이제 덩치가 작다 보니까 포탄은 많이 적재를 못합니다. 22발의 포탄을 적재하고 그리고 이제 동수기관총 하나 그리고 상부기관총 하나 7.62mm 이런 식으로 장착하고 전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여줍니다.
세계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거 뭐야? 수상주행을 하면서 125mm 활강포를 쏴버리네요. 꽝! 쏴버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 고압 저반동포니까 이 전차가 뒤집어지질 않아요. 물에 빠지질 않아요. 쏘고도 그대로 또 진행을 해요. 이건 정말 괴물이다. 난리가 난 거죠. 이것뿐이냐? 달리면서도 쏘는 기동간 사격도 가능해요. 정말 끝내줍니다. 이야, 전 세계가 그냥 뭐 이 2000년대 초반에 이거 뭐야? 스프루 정말 대단한 놈이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쏘았는데 맞지를 않네요. 왜 안 맞느냐? 이 서스펜션이 너무 허접해가지고 이 125mm 주포의 반동 아무리 저반동으로 세팅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버텨주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범에 보면 스프루스는 어떻게 쏴야 되냐? 쏠 때 물론 뭐 기동하면서 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상주행하면서 쏠 수 있어요. 다만 맞히고 안 맞히고는 장담 못한다. 그래서 꼭 적을 맞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지하고 그리고는 정지해서도 안 돼. 정지만 해서도 안 되고 이 서스펜션을 유압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쇼바를 최대한 줄여서 땅에 바짝 붙어서 그리고 뒤편에다가 고인목을 받치고 그렇게 쏘면 적 전차를 맞출 수 있어. 라는 게 교범입니다. 근데 급한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18톤, 이 125mm 활강포를 갖다 붙이면서 18톤으로 무게를 줄이다 보니까 장갑이 너무 얇아요. 알루미늄 합금인데 정말 놀랍게도 측면 장갑은 7.62mm 기관총에도 뚫립니다. 나토탄에. M60에 뚫리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면 장갑은 12.7mm에 뚫려요. 우리 K6에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차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기동을 해야 안 맞는데 서서 이제 이 적 전차를 잡으려고 하다가 적의 보병이 옆에서 기관총 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서지도 못하고 그럼 달리면은 적 전차를 맞추지도 못하고 그냥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포를 쏴도 안 맞아요. 무슨 소용이죠? 기관총에도 뚫리는 방어력 실합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나버린 겁니다. 왜 소문났냐? 자, 공수 말고는 그런 장점이 없잖아. 이거 뭐야? 야, 대량 생산 취소야. 그래서 공수는 이렇게 진짜로 낙하산 대빵 많이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뜨립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사람이 탑니다. 승무원 3명이 타는데 이 승무원들 얼마나 겁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승무원 3명이 타고 딱 착지를 하면 여기 이제 밑에 파레트 있죠? 승무원들이 탁 뛰어내려가지고 위에 낙하산 다 제거하고 파레트에 제거해가지고 바로 그냥 전투를 하는 거예요. 쉐리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이 모습 보고 너무 좋았는데 야, 전차포 쏴도 맞지를 않고 뭐 방어력은 다 뚫리고 안 되겠다. 이거 대량 생산 취소해라. 그런데 자기가 직접 생산하라고 했으니까 생산하지 마라 소리 못하고 24대만 생산해.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공수부대 24대가 배급이 됐고 전 세계에 뽀록이 난 거는 이런 나라들 때문에 중국, 노르웨이, 폴란드가 이야 저렇게 좋아? 그리고 특히나 중국은 이제 공강군 공중 강습부대군을 이제 만드는 차원에서 이야 이거 진짜 왔단데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티베트 또 카라코름 히말라야 이런데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역에 많이 그 국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딱인데 해가지고 이 비밀리에 비공개로 중국과 노르웨이 폴란드는 시험평가를 했어요. 시험평가했더니 이거 완전 개허접 쓰레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안 사요 됐고 옆에 있는 헝가리가 아주 소량을 사갔다는 썰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스펙만 최강인 그러다 아무도 사지 않는 그런 공수전차가 됐는데 지금 그러나 인도 때문에 뭔가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인도가 이제 카라코름 산맥에서 캐시미르 지역이죠. 그 카라코름 산맥에서 중국하고 지금 국경 분쟁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15식 경전차를 가지고 왔어요. 중전차는 뭐 거기 너무 높으니까 도로도 가니까 못 갖고 오니까 15식 경전차를 가져왔는데 인도는 경전차가 없네요. 그러니까 야 상대는 전차를 가져왔으니까 이거 없잖아. 긴급하게 빨리 지금 당장 가지고 올 수 있는 경전차 구할 수 있는 거 없어? 했더니 스프룻이 있는 겁니다. 야 저 소문 들어보니까 좀 맞지도 않다던데. 그러면 빨리 메이크 인 인디아 사업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 스프룻 당연히 지금 들어왔고 이 사업에
그런데 인도는 내심 이게 불안하죠. 왜? 소문 다 들어서 이 중국이 뺀질한 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중국하고 전쟁한다고 하면서 이걸 갖고 오는 거 자존심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한화 디펜스에다가 그 K-21 105mm 버전 저번에 필리핀에 제출했던 거 그거 좀 나름 괜찮던데 그거 갖고 와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방개혁을 새로 하면서 우리 2사단 육군 2사단 해체하고 그걸 이제 공수사단으로 개편한다. 이제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또 우리 한국 육군에게 또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육군이 또 들어보고는 님은 됐고요 하고 또 이제 거절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인도에서 이 스프룻이 우리 K-21 105mm 주포 버전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